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영상부터 KC 클래스 원강이 과전류 보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감전 보호 쪽에 특별조합 보호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먼저 하려다가 일단 과전류 보호 쪽이 좀 더 중요하고 해서 이쪽에 대해서 좀 하고 나서 다시 감전 보호 쪽의 기타 부분을 진행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희가 그 과전류 차단기의 과부하 보호랑 단락 보호 쪽 실제 선정하는 그 과전류 차단기 전격이랑 그다음 허용 전류 선정하는 거 그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개념들 먼저 잡고 가는 영상을 먼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KC에도 뭐 일반 사항 나와 있는데 뭐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KC 과전류보를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저희가 보통 과전류보 이렇게 구성하죠. 저희 현장에 이제 간선 쪽에 아니면 뭐 분전반 메인이 됐든 그쪽에 메인 MCCB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삼상 4선식에 380V라고 봐요. 그럼 뭐 RSTN 4P짜리 뭐 MCCB를 보통 사용하죠. 해서 이렇게 가고 이제 분기해서 혹시 뭐 분기회로가 만약에 유도전동기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하죠. 일반적으로 또 MCCB를 하나 두고 이제 마그네틱 컨택터 하나 더 가지고 뭐 EOCR이 됐든 아니면 서멀 릴레이가 됐든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과전류 같은 게 나오면 여기서 시그널을 여기에 이제 CT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그널을 MC 쪽에 줘서 얘를 끊죠. 그래서 차단하게 돼 있고 이런 구성으로 돼 있는 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요 일반 사항을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C가 크게 두 가지 보호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요게 이제 MCCB의 보호곡선이라 보면 요 MCCB라는 애가 두 가지로 보호하죠. 하나는 과전류고 이건 한시 쪽이고 이제 단락전류는 순시. 그래서 뒤에 MCCB 구조 잠깐 볼 건데 여기서는 그냥 어쨌든 요 한시 쪽은 이제 과부하 전류 보호라고 보면 되죠. 이거의 목적은 뭐예요? 요 케이블이 결국엔 케이블이 열을 받죠. 요쪽 케이블이. 그러면은 이게 I 제곱 RT에 의해서 열을 받는데 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더 받는 열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전류가 커질수록 요 허용 열 특성이 쭉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과부하 전류가 있을 때 T1이라는 시간에 케이블이 열 특성이 최대 허용점이니까 요거보다 더 시간이 지나버리면 케이블이 열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CCB를 요 빨간 선보다 검은 선을 아래다 줘가지고 T1보다 빠른 T2라는 시간에 먼저 끊어주는 거죠. 한시로. 그러면 케이블이 열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과부하 전류 보호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어떤 단락 계통의 급격한 뭐 단락 사고 같은 게 나면 이제 고장 전류가 카 단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요 열적 특성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게 I 제곱 RT가 K로 일정하면 요게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거의 순시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이 허용이 되는 게 아닌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또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전자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 뭐 케이블 간의 거리 그리고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는 이런 힘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이 두 가닥 이쪽에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뭐 같은 방향이면은 이제 서로 이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끌어당기는 그런 큰 힘이 발생하고 전류 방향이 반대일 때는 서로 밀어내는 큰 힘이 발생해서 요 기계력이 엄청나서 케이블에 오히려 기계적인 손상을 준다든지 이런 게 뭐
요런 기기 쪽에도 가겠죠, 똑같이. 근데 요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단락전류 쪽으로 가버리면은 순시로 끊어줘야 돼요. 거의 순시로. 요런 거에 더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이제 순시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전류라는 게 과부하 전류에 대한 개념이랑 단락 전류에 대한 개념이 있다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반상 요 적용 범위는 요 내용이에요. 해서 과부하 및 단락 고장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이제 여기 나오죠. 열적인 게 이제 거의 과부하 보호라 보면 되고, 기계적 위험이라는 게 이제 단락 보호 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단하는 장치. 그래서 과부하 전류랑 단락 전류를 통합을 해서 우리가 과전류란 개념으로 본다까지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212.2.1에서 뭐 선도체 보호에서 뭐 나오는데, 뭐 이거 보면서 생각하면 돼요. 이제 과전류 검출기라는 게 좀 개념이 애매한데, 어쨌든 과전류를 검출해서 이제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냐 보면 뭐 어떤 서멀 릴레이가 될 수도 있고 CT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모터 쪽에 EOCR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MCCB 자체도 안에 이런 서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MCCB 자체는 뭐 과전류 검출을 요 서멀로 해서 바로 끊어주는 애니까 이것도 이제 과전류 검출기라고 보면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반 부하에서는 현업에서 보면 뭐 일반 부하는 과전류 보호를 뭐 따로 어떤 이런 EOCR과 같은 감지 장치로 끊지 않죠. 이건 그냥 우리 MCCB로 끊는데 요 안에 이제 서멀 성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출기 성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이제 동력 부하는 우리가 따로 이제 뭐 전동기 뭐 회로 케이블 열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동기는 전동기 자체가 열받으면 이제 손상이 올 수 있잖아요. 안에 뭐 코일이라든지 기계적으로 열을 받으면. 그래서 따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MC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 열적 특성이랑 상관없이 이쪽에서 우리가 뭐 요 전동기 전격 전류의 뭐 1.25배 뭐 이렇게, 이거는 사용자 정하기 나름이고 해서 요거를 뭐 0. 몇 초에 끊어주게끔 세팅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전류가 흐르고 요 딜레이 타임이 지나면은 시그널을 MC 쪽으로 줘서 끊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전동기 쪽에는 요런 전동기 자체적으로도 과부하 보호를 하려고 이제 EOCR을 사용하죠. 그래서 전동기에 대한 보호는 요 EOCR로 한다는 개념이고, 선로 쪽에는 한시적으로 또 위쪽에 MCCB로 또 과부하 보호를 하는 거고, 과부하 전류를 또 단락 전류 보호까지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 쪽은 이제 이런 MC랑 EOCR이나 뭐 간단한 시스템은 서멀 릴레이 이런 거 써가지고 전동기의 열적 특성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도체 보호는 이제 이런 어쨌든 검출기 해서 끊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전동기는 일반 부하랑 다르게 결상이 되면은 일단 역상분이 생기고, 그리고 토크가 감소를 해요. 역상 토크라는 게, 이게 정상 토크면 요거랑 반대되는 역상 토크라는 게 생겨가지고, 요게 기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과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결상에 대한 보호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EOCR 쓰죠. EOCR에 뭐 5만 기능 다 있잖아요. 뭐 과전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결상 이런 건 기본이고, 역상 보통 요거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는 전동기 쪽에는 이제 요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상이 안 되려면 뭐 요 MC 자체가 어쨌든 요 결상 역상되면 전류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전류를 감지해서 동시에 차단하라. 여기 보면은 원칙적으로 어떤 과전류가 한 상에만 흐르면 요 상만 뭐 차단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보통 사용하는 것들은 동시 차단하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차단을 하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결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동시에 차단하도록 구성하거나 아니면 요런 EOCR을 사용해서 결상 보호를 따로 해라라는 거죠. 전동기는 결상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를 막 읽으면은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요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성선 도체에 대한 보호 부분이 나와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중성선 사용하는 부하가 우리는 그 동력 부하 아닐 거고, 요거 거의 우리 뭐 조명 부하나 단상 부하일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구성돼요? 보통 여기 삼상 사선식 380에서 이렇게 이제 뭐 부스바로 연결돼서 여기서 빼오죠. 하나, 뭐 R상이나 S상, T상 하나 빼오고 N상 빼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누전 차단기 보통 설치하죠. 이쪽은 우리가 사람이 접촉하기 쉬운 조명이나 이쪽이니까 이쪽에 보통 누전 차단기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성선이랑 보통 이제 상선이랑 같이 이제 저희가 2극짜리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그건 없는 건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외국에 보면 요렇게도 제가 외국 판넬 예전에 보면 요렇게 된 것도 있었어요. 해서 이 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걸 엄청 따져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상 괜찮고 스탠다드적으로 괜찮으면 중성선에는 안 쓰고 요 싼 거 그냥 1P짜리 쓰고 이래요. 그래서 그 판넬도 보면 요렇게 된 것도 꽤 있어요. 요런 1극짜리 MC 그 차단기 하나 두고 N상은 그냥 케이블로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IC에서 오다 보니까 어쨌든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쪽 선도체 부분. 그래서 제가 여기 굵기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중성선 전류 요 굵기가 이제 상도체만큼 굵거나 더 크면은 이제 굳이 요 중성선의 과전류에 대해서 보호 장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선도체가 그때 끊어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중성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삼상에서 보면은 이게 뭐 단상이면 이쪽에 흐르는 게 결국 일로 들어오는 거니까 요게 여기서 과전류가 흐르면 여기도 당연히 감지가 되니까 이제 상도체 쪽에서 끊어주면 된다는 거고, 이게 삼상인 경우에도 우리가 IN이라는 게 뭐 IL1 플러스 IL2 플러스 IL3의 벡터 합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엔 평형이면 이게 제로가 되는데 이게 뭐 단상 부하가 쭉쭉쭉 연결되는데 단상 상 밸런스 같은 거 잘 안 맞추면은 이제 어느 한쪽이 전류가 커져 버리면 단상으로요. 그러면은 요게 0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쨌든 요 상도체랑 굵기가 같거나 크면 요 상도체가 설치된 요 차단기는 요 상도체 케이블의 어떤 아까 앞에서 봤던 열적 특성보다 빠르게 끊어주는 애니까 이제 요쪽에 과전류가 흐르면 얘를 끊어주면 이제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요게 이제 요 상도체 굵기보다 작게 만약에 설치가 됐으면은 어떻게 돼요? 과전류가 흘러서 얘가 끊어줄 건데 얘가 끊어주는 시간은 이게 만약 굵기가 뭐 10스퀘어고 이게 뭐 2.5 스퀘어면 요 10스퀘어 케이블의 열적 특성에 맞게 요게 설계가 된 거잖아요. 요 상도체를 끊어주는 애는. 그러면 그래서 얘가 뭐 5초에 끊어주는 건데 얘게 중성선 굵기가 더 작아지면 얘는 5초보다 더 못 버티잖아요. 똑같은 과부하 전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중성선의 굵기가 이제 더 작거나 하는 경우에는 중성선에도 이렇게 연결을 해야 요 과전류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 저희가 요렇게는 안 하죠, 거의. 저희 뭐 요렇게 하니까 보통 누전 차단기 2P로 하니까. 근데 어쨌든 외국에는 요렇게도 설치를 하니까 이제 요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또 중성선 뭐 개폐기 해가지고 뭐 간단히 나오는데, 결론 요거 우리 좀 들어보셨죠? 선입후절 해가지고 중성선은 먼저 투입돼야 되고 나중에 차단돼야 된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요런 383상에 이제 요 중성선에 이렇게 단상부와 A랑 B가 연결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정상 상태에서는 여기 뭐 접지될 거죠. 그래서 여기 220 걸리죠. 근데 요게 만약에 투입할 때 중성선이 나중에 투입되면 순간적으로 요런 회로가 되죠. 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가 차단할 때 중성선이 먼저 차단돼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회로가 요게 없어졌다고 보세요. 그럼 요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요렇게 구성되잖아요. 요렇게 A랑 B가 직렬로 연결되고 전화번이 두 개인 하나의 회로가 돼버려요. 그게 요거죠. 그러면 이게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요쪽이 우리가 이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요거 요쪽 영도로 보면 여기 마이너스 120도 여기 여기 A로 할거예요. IA, IB, IL1, L2, IL3. 요쪽은 시계 반대 방향이 120도라고 했죠. 플러스 위상. 어쨌든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380 각 영도랑 380 마이너스 120도랑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VA에 걸리는 걸 한번 보면 전압 분배 법칙인데 요 전압은 두 개죠. 그럼 380 각 영도랑 380 마이너스 120도 두 개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ZA랑 뭐 여기 두 개가 부하의 어떤 임피던스가 똑같으면 이게 그냥 2분의 1이 되니까 해보면 뭐 190V? 그러니까 오히려 저전압이 될 수도 있어요. 220대보다.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ZA가 ZB의 2배 정도 되는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가 되고 요게 1이 되고 1이 되죠. 2가 되죠. 그럼 요거 곱하기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돼요. 계산해보면 253.33V가 걸려요, 요쪽에. 요쪽에는 과전압이 걸리고, 요쪽엔 저전압이 걸리죠. 그래서 뭐 저전압이야 뭐, 이제 뭐 아마 동작이 안 될 거고, 과전압 쪽이 문제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220V로 사용하는 걸로 절연이 되어 있는데, 이게 253.33V가 걸리죠. 그래서 이게 뭐 인가되는 시간에 따라서 뭐 절연이 파괴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성선에 선입후절을 해라 라는 말은 저희가 예전부터 알았던 내용이잖아요. 기사 문제 이런 데도 나오고. 그래서 회로적으로는 이런 거니까 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밑에 중성선 개폐기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해서 계열을 좀 두 개로 나눠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 중성선까지 받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그 IEC 규격에 대해서 보호장치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택용 차단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 또 봐야 돼서 요거 한번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본론에서 이제 과부하 전류 보호 쪽 볼 거고 단락 전류 보호 쪽 따로 이제 영상을 제작할 거고 과부하 보호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일단 부하가 한 개인 어떤 분기 회로에 대해서 하는 거를 전동기 쪽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 부하 쪽도 같이 포함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간선 쪽은 여러 개 부하에 대해서 일반 부하랑 전동기 부하 팩터를 따로 고려해야 돼서 조금 더 복잡한데 요거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단락보호 쪽 따로 보고 그리고 단락보호 이쪽에 보면 또 특례들이 있어요. 분기회로 특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내용들을 쭉쭉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